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던 것이고요. 앞에 이제 딥서비컬 시스템, 저희 목은 이제 슈퍼피셜 시스템과 딥서비컬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는 이제 이 나소캉스부터 이어지는 딥서비컬 시스템을 본 겁니다. 사람으로 하면 레벨 3, 4, 그러니까 주글라 베인, 카로티드 아트리 이쪽이나 아니면 내추럴파렌지얼 림프노드 쪽이어서 생각보다 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동물 실험들에서 이 CSF에 뭔가를 주입을 해서 막 이런 치료, 트리트먼트 이런 스트래티지를 짜려고 했는데 이제 CSF에 뭔가를 직접 넣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익스트라 크레니얼로 이제 빠져나온 거고요, 개념을. 근데 여전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한계점으로는 딥서비컬 시스템 역시 사실 전신 마취에서 뭐 저희가 렉탈 섹션을 하지 않으면 접근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구를 시작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접근성이 좋은, 어세서빌리티가 좀 더 좋은 쪽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슈퍼피셜 시스템을 고려를 했었고,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슈퍼피셜 시스템이라고 하면 턱 밑에 이제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 쪽인데요. 이쪽에도 동물 실험했을 때 CSF가 좀 간다라는 언급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논리로 이제 이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지, 어떤 루트로 가는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슈퍼피셜로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먼저 생쥐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모델리티는 똑같은 이제 생쥐로 했었고, 이 빨간색 그 CSF 트레이스를 이제 CSF에 넣고 본 건데요.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있는 게 그 마우스에 있는 림프노드, 서브칼 림프노드입니다. 이 딥서비칼 림프노드, 그다음에 서브만디블라, 악세사리 서브만디블라, 파르티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브만디블라와 악세사리 서브만디블라, 딥서비칼에는 이제 CSF, 제가 넣었던 CSF 트레이서가 잘 가고 있었는데 파르티드는 이제 거의 전혀 가지 않았고, 뭐 퓨전돼 있어서 이렇게 디퓨저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루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페이셜 림프틱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파르티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생쥐에서만 있느냐, 이제 점점 이제 사람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연구센터와 계속 협업을 하고 있었고, 원숭이에서 이제 MRI나 뭐 트레이서 같은 거를 직접 주입을 해서 이제 세크리파이스를 한번 봤는데, 원숭이에서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 파르티드, 그다음에 딥서비컬 림프노드 이렇게 봤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파르티드에는 이제 제가 주입했던 빨간색 그 플라스틱 비드 같은 건데 그 비드가 존재하지 않고, 서브만디블라 턱 밑에 있는 림프노드와 그다음에 딥서비컬 림프노드에서는 주입했던 트레이서가, CSF에서 어떤 트레이서가 이제 존재하고 있어서 생쥐랑 영장류까지도 이런 시스템은 비슷하게 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류까지 이제 그렇게 비슷한 개념이라는 걸 이제 알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커넥션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아래 이제 약간 태양처럼 이렇게 하얗게 올라온 게 이제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이고, 생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이프런트 림파틱 베슬이 총 3개나 4가닥 정도 있었는데요. 나처럼부터 제가 그냥 슈퍼피셜 서브칼 림파틱 베슬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붙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의 일정하게 1과 2에서만 이렇게 빨간색 CSF가 관찰이 되고, 3랑 4는 마우스 플로어 쪽으로 가는 그런 림파틱들이었는데 거의 관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루트를 따라 거꾸로 이제 여기가 림프노드인데, 림프노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관현미경 아래에서 하나씩 이제 림파틱 베슬의 이제 다이섹션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킨만, 페이셜 스킨만 싹 벗긴 거고, 이 페이셜 베인하고 같이 주행하고 있는 SSRB 1, 2가 이제 CSF가 같이 갔는데, 1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올라가다 보니까 페리 오비탈 림파틱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 근데 뭐 많이들 레티나 이런 쪽을 이제 CSF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쪽 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그냥 오비탈 소켓 쪽으로 가면서 제 생각에는 인프라오비탈 피셔 쪽으로 같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쥐에서는 이게 오비탈 피셔가 좀 팔파기도 어렵고 이게 슈퍼피셜 인페리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지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인지 아터리 그 인트라크레니얼에서 나오는 그 번들하고 같이 림파틱도 이제 나가면서 이 아이볼 바깥쪽으로 이제 하면서 페리오비탈 림파틱까지 가고 그다음에 스킨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확인했었고, 제가 이제 이균을 가다 보니까 좀 더 관심 있던 게 이제 코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는데, SSRB2라고 제가 붙였던 거를 조금 쭉 따라가 보니까 내잘 사이드월까지 이제 쭉 갔었고, 저희 코에는 이제 보니카틀리지 정션이 있는데 그 보니카틀리지 정션 그쪽에서 나오는 그 베인하고 같이 이 림파틱도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봤더니 이제 뭐 올팩토리 에피스텔리움 쪽에서는 CSF가 간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레스피라토리까지 그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더 안쪽으로 가서 이제 크리블리 폼플레이트 안쪽으로 표현을 해서 봤을 때 이 안쪽에 있는 메인저 림파틱 베스를 이제 CSF가 잘 업테이크가 되고 인터 림파틱에서 업테이크가 되고 크리블리 폼플레이트를 같이 통과하면서 연결이 돼서 내자 림파틱에서 연결되는 그런 루트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하드 팔레이트 테레그리 팔레이트 포사 쪽 관련해서 이제 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논문에 좀 자세히 다뤘었고, 중요한 건 이제 눈하고 코 쪽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이러한 루트들이 역시 이제 영장류에서도 보존이 돼야 뭔가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ICG를 제가 주입을 했었습니다. ICG를 이제 살아있는 라이브 몽키에서 이제 주입을 했었고요. 국가 영장류 센터랑 같이. 이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 다이섹션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ICG 디텍터 이제 인프라레드 카메라로 이제 봤을 때 생각이 비슷하게 페리오비탈 림파틱 쪽,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내잘에서 나오는 내잘 사이버 림파틱, 그다음에 페이셜 베인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주행이라고 생각되는 같이 가면서 이렇게 림파틱 베슬이 쭉 조형 증강이 되고 이렇게 동그랗게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까지 CSF에 주입했던 그 ICG가 이렇게 영장류에서도 림프노드로 잘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딥서비컬 시스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슈퍼피셜 시스템도 사실 나이가 들면 똑같이 감소화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간색 CSF 트레스를 놓고 이제 봤을 때 위에가 어덜트가 아래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에서 확실히 그 어큐뮬레이션 되는 트레스의 양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거를 막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 대표적인 루트들이 이제 뭐 하드 팔레이트나 아니면은 내자 림파틱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나소파랭스랑 되게 비슷하게 이게 약간 시메트릭하다. 나소파랭스가 나이가 들면서 좀 리그레션이 됐듯이 하드 플레이트나 내자 림파틱들이 나이가 들면서 좀 전반적으로 리그레션이 되고 있었고, 그에 반면에 그 액티브 펌핑 시스템, 그러니까 그 스무스머스 커버리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트린식 펌핑을 하고 있는 그 컬렉팅 림파틱은 나이가 들어도 그 기능 구조적으로나 이제 기능적으로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딥서비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제임스 교수님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인비트로에서도 이제 어덜트 에이지가 차이가 없었고, 이제 투포톤 이용해서 인비보 이미징,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비보 이미징을 봤을 때도 이제 마지막에 프랙셔널 펌프풀로 이제 단시간당 보내는 그 인플루이드의 양이 그 어덜트나 에이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어떻게 하면 CSF 아웃플로우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였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뭔가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이런 거를 보겠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전기 작업도 해봤었는데 뭐 랩의 세팅도 잘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 작업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냥 일단 조금 멈출까 하다가 마지막에 그 매뉴얼 림파틱 드레인지라는 그런 걸 이제 논문을 찾다가 이제 그런 게 실제 활용된다는 걸 듣고 한번 그냥 문질러 보자, 마사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기계공학과 교수님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좀 저희가 이제 가하는 힘을 이제 정량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기계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팁 끝에서 가해지는 힘을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이 기계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막 세분화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는 없었고, 이제 대략 뭐 0.01에서 0.02kg/F 정도를 이제 로우 약한 힘, 그다음에 강한 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페이셜 쪽을 그냥 아무 곳이나 이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찾았던 그 경로를 따라서 페리오비탈, 그다음에 내자 사이볼 쪽, 그다음에 서비컬 림파틱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서 원 세션 프로토콜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시험 대비해서 약하게 했을 때 이제 그 CSF 아웃플로우가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었고, 오히려 강하게 하면 좀 더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하게 했을 때 이제 투보톤 이미징을 봤을 때 서비컬 림파틱 베슬이 오히려 컨스트릭션이 돼서 풀리지 않더라고요. 약하게 하면은 그게 좀 괜찮게 유지가 되고, 컨트롤 라테럴 쪽이니까 자극하지 않은 쪽은 뭐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이게 인비보 이미징에서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본 건데, 스티뮬레이션 전하고 후 봤을 때 이 빨간색 비드가 이제 플라스틱 작은 비드인데요.
CSF에서 이제 나가는 그런 건데 림파틱 베슬 벌징 나가는 그 CSF 트레이스의 양도 이제 많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 어디까지나 이게 저희가 지금 페이퍼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제 계속 저희가 CSF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CSF에서 그 CSF를 많이 빠는 게 맞느냐, 이미 그냥 바깥에 나온 페이퍼랄에 나온 림프 플루이드를 그냥 긁어 모아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테럴 벤트리클 쪽에 다이를 넣고 그 다음에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가한 다음에 이제 다른 시스템 마그마 쪽에서 트레이서를 이제 CSF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빼낸 거에 남아있는 레지듀얼 트레이서 양을 이제 준 거죠. 만약에 이 스티뮬레이션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실제로 CSF에서 뽑았던 레지듀얼 트레이서가 많이 줄어들겠죠.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었고 다행히도 약간 그 로우 마그네티드 그 힘을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가했을 때 확실히 CSF에 남아있는 레지듀얼 트레이서가 확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페랄 서비칼에서 했던 이 스티뮬레이션이 이 CSF까지 어쨌든 결국은 걸리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이게 빨라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봤을 때 트랜전트하게 봤을 때 저희가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가한다고 어떤 림파티의 펑션의 어떤 인트린직한 그런 파라미터가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스퀴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싱글셀 스터디에서 이제 좀 착안을 해서 이제 나이트로 옥사이드 가지고 좀 더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나이트로 옥사이드 시그널링이 이제 림파틱에서 좀 파괴가 됐을 때 이 인트린직 펌핑 액티비티가 확 감소하면서 이 스퀴징 이펙트도 블런팅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펌핑 기능을 좀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스퀴징을 해서 아래로 밀어내면 그 위에서 다시 리필링이 되고 또 밀어내고 리필링이 되고 이게 돼야 이제 그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이 좀 효과가 있지 위에서 리필링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인트린직 펌핑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스퀴징이 되긴 하는데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게 그 리필링이 잘 안 되니까 좀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한 마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5일까지만 했었는데 어쨌든 타겟이 이제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를 어쨌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이제 5일 정도 했을 때 첫 번째 한 거랑 5일째 한 거랑 연속해서 한 거랑 차이가 있는지 봤는데 그 시그널 인텐시티 올라오니까 CSF 트레이서가 올라오는 그 양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어떤 펌핑 인트린직 림파틱의 어떤 데미지도 딱히 없어서 이거 장기간 해도 큰 문제 없겠구나라고.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이제 CSF가 많이 감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제 어덜트에서는 올리는 건 알겠고 에이즈드에서 감소했을 때도 혹시 올릴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 동물 실험이고 이제 에이즈드 마우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덜트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실험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문에 넣은 데이터는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뭔가 더 해보려고 이제 프리리미너리하게 한 번 해봤던 실험입니다. 저희가 이거 보시면 이제 20배로 이제 좀 빠르게 본 건데 5분간 관찰을 했을 때 이게 림파 ICG 넣었던 그 패킷이 한 4번, 5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케징을 해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패킷을 늘릴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숭이 가지고 뭐 질환 모델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영장류에서 할 수 있겠고 어쩌면 사람에서도 좀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페이셜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치료 모달리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잠깐 간단하게 하루만 다시 요약드리면 딥서비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나주파닉스가 좀 중요한 루트였고 슈퍼피셜은 이제 크리블리 컴플레인트에서 나오는 에잘 쪽과 페리 오비탈 쪽이 좀 중요한 루트이다라고 나주파닉스 쪽이 리그레션 됐을 때 거기를 VZC 같은 걸로 재생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딥서비칼에 페닐프린이나 나이트록사이드나 같은 어떤 약물 파마콜로지컬 에이전트를 넣어서 CSF를 좀 증가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슈퍼피셜도 이 파마콜로지컬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이 논문 첫 번째 논문이 나오고 이제 거의 연달아 그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 같은 그런 물질로 이제 CSF를 늘린다라는 연구가 나왔었고요. 팜크루즈 에이전트로. 저 같은 경우는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으로도 이제 CSF를 늘릴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이런 치료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